예, 반갑습니다. 박성진 교수입니다. 우리 이도근 대표님이 좋게 보셔가지고 오늘 영남경제신문에서 북석 콘서트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바쁜 중에 또 시간 내서 이렇게 오신 분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1997년에 포항공대 1회로서 포항에 와서 이제 26년째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인생에 이제 가장 많이 산 데가 포항이고, 그래서 이제 포항 발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오늘 제가 생각하는 안을 좀 발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포스코에서 번 돈 가지고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이제 학부부터 해서 박사까지 9년 동안 이제 포항에서 이제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LG 갔다가 창업해서 미국 가서 이제 다시 2009년에 돌아와서 이제 10년 동안 이제 포항공대 교수로서 이제 월급을 또 포스코 돈 가지고 받고, 또 이제 19년부터는 이제 6년 동안 포스코 임원으로 이제 고문으로 해서 또 이제 포스코에서 이렇게 급여를 받고 해서 뭐 포항하고 포스코랑은 이제 뗄래야 뗄 수 없고, 그 사이에 이제 저는 이제 굉장히 깊은 애정을 가지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됐든 제가 이제 포스코, 포스텍, 포항에 이제 컨트리뷰션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1회긴 하지만 교수로 들어와서 저를 가르친 교수님들하고 다음 세대 후배들을 가르치면 대가 넘어가는 교육을 할 수 있어서 그게 굉장히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세대 교체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많은 생각들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렇게 연결하는 고리에 어떤 이제 마음, 뭐 논리, 생각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해서 먼저 이 포항이 5만 어촌 도시에서 50만으로 되고 포스코가 또 포스텍도 만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됐고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우리 선배 세대들이 겪었던 가장 깊은 고난을 이제 좀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서 그걸 극복하고 이제 성과를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진정한 감사가 필요하다. 또 그런 고난과 성취가 이 포항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하나된 마음을 이제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미래의 혁신을, 새로운 미래를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데, 마음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는 과거의 역사 의식이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금 현재의 진짜 이 세상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이제 시대 정신을 좀 알아야 된다.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초연결 사회다, 플랫폼 사회다, 생태계 사회다. 과연 이런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와 또 포항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이제 현실 인식에 의해서 비전을 제시하고 이 과거의 선배 세대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그런 비전을 통해서 이 영어로 이제 이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거를 penetration, 뚫고 지나간다는 거잖아요. 뭐 breakthrough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단합된 힘을 가지고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시대의 핵심 단어는 이제 저는 혁신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건국 세대가 있고, 이제 그 다음에 근대화 세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민주화 세대가 있으면,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이제 미래의 혁신 세대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포항에서 겪으면서 이제 저 마음 속에 이렇게 스며든 거는 제철 보국. 그걸 통해서 이제 수익을 만들어서 이제 교육 보국으로 가고, 그 이후에 이제 미래의 혁신 보국으로 가자 이렇게 이제 슬로건을 좀 내세웠고요.
이 혁신보국이라는 말은 제가 만들어낸 말은 아니고 이제 포항공대의 그 총동창 회장하던 이제 현석진 대표가 만들어낸. 그러니까 저랑 비슷한 연배 친구들은 다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개씩 자꾸 네. 저는 이제 포항공대 입학을 해서 3월달에 포스코에서 신입사생들을 250명을 다 포항제철소에 이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니까 저는 그 열연 공장에 들어가서 그 붉은 이제 이 철판이 이렇게 지나갈 때 그 열기가 확 느껴지는 게 엄청나더라고요. 이게 이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이룬 이런 에너지구나. 우리나라의 그 당시에 87년도에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의 이제 10%를 쓰고 있었고 엄청 남성적인 에너지가 느껴지더라고요. 그 포스코의 이제 홍보관에 가보시면 이름이 파크 1538 이렇게 돼 있는데 그 1538이 철이 녹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1538도로 올렸다가 다시 내려서 이렇게 하는 엄청난 에너지를 쓰고 또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대일 청구권 자금 우리 조상들의 이 피에 의한 그 돈 가지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실패하면 우양우해서 열말 빠져 죽겠다. 뭐 그런데 이제 또 더 읽어보니까 우리는 절대 실패할 수가 없다. 실패하면 절대 안 된다. 뭐 이런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고 또 이제 이것도 저는 임프레시브하게 봤는데 80% 정도의 이제 공정을 됐는데 이게 이제 분량 잘못됐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폭파하고 다시 하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영상들을 보면서 감동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포스코가 전 세계 차량의 10대 중에 한 대 차량이 포스코 강판을 쓰는 엄청난 성공을 했죠. 그래서 그 포스코 정문에 가면 자원은 유한, 창의는 무한. 이런 게 진짜 이렇게 느껴지는. Resources are limited, creativity is unlimited. 이게 이렇게 가슴 속에 막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게 자꾸 두 개가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들은 것 중에 임프레시브한 게 그 당시에 이제 오만의 작은 어촌 도시였기 때문에 그 포항 제철소를 만들어도 이제 직원들을 포항에서 뽑을 수가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박태준 회장님께서는 포항 제철소를 만들기 전에 이제 주택단지를 먼저 만들고, 그래서 이제 사원주택을 만들고 거기 유치원부터 해서 뭐 포항공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궁극적으로는 이제 대학원까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신 것도 굉장히 이제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이제 이해하는 거는 포항이 교육 도시가 될 수 있는 발판을 박태준 회장님께서 만드셔서 젊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참. 그리고 이제 이 여의도 면적의 뭐 3.3배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전력의 10%를 사용하고, 이게 해병대가 있는 이유가 만약에 포항제철소가 망가지면 우리나라 이제 군사 전력의 지구력의 50%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제 그런 엄청난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자원이다 이런 얘기들을 듣고, 지금도 포스코는 국방 그레이드의 이제 이 철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외국 분들이 이제 들어와서 근로하기가 어려운 그런 법 장치가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이게 너무 센시티브한가 봐요. 그리고 이제 이 제철 보국이라는 거를 이제 넘어서서 이제 박태준 회장님을 이제 교육 위인이다 이렇게 이제 포항공대 안에 이 동상이 있는데, 박태준 회장님께서는 이제 지금 현재 포스코 교육재단에 이제 12개 학생 그 학교가 있고, 이 학교가 대부분은 이제 제일 좋은 학교들입니다. 그 포항제철 초등학교도 과거에 우리나라가 정말 그 잘 살지 못했을 때 이 천체의 스크린을 하는 거를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들어와서 천체에서 이렇게
별들이 이제 지나가는 거를 학생들한테 주고 이런 꿈을 꿀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들도 이제 제일 먼저 이렇게 도입을 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의 교육을 어떻게 보면 선도했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교육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고요. 네, 이게 계속 2장씩 넘어가요. 네. 분량인가. 예, 예. 그리고 이제 뭐 저도 이걸 보고 굉장히 이제 감동을 받았는데, 예, 제철 학원이 우리나라 교육의 등불이 됩시다. 이렇게 해서 늘 이제 그 학생들을 사랑하고 이런 이제 장학생들도 만들어서 장학회도 만들어서 지금도 청암 장학금을 통해서 외국에 유학도 보고 뭐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포항공대 캠퍼스인데요. 포항공대 캠퍼스 안에는 박태준 회장님의 이제 이 자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이 도서관도 박태준 회장님 이름으로 이제 돼 있고, 여기 이제 포항공대 메인 도로도 청암로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박태준 회장님의 흔적들을 이제 학교가 이제 이렇게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그 포스코 이제 박태준 회장님에 대한 말씀이고, 저는 처음에 이제 포항공대에 들어와 가지고 너무 깨끗해요. 네, 그리고 조경도 너무 잘 돼 있고, 그래서 학생들 사이에 아니 우리가 연구 중심 대학이라 해서 들어왔는데 여기가 이제 청소 중심 대학이냐, 네, 조경 중심 대학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박태준 회장님께서 이제 그때 말씀해 주시기를, 이제 본인이 이제 2차 세계 대전 때 일본에 이제 이렇게 유학도 하고 일본에서 크는데 일본 가정들은 너무 깨끗하다는 거예요. 네, 결국은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한 정신이 생기고 거기에서 이제 그 의사결정도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목욕탕 이제 이 경영 철학을 또 가지고 계셨다고 이런 얘기도 전에 들었었고요. 그런데 이제 또 저희들 그 입장에서는 우려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회생들이 왜 포항에 왔을까? 꽤 그 성적들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나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왔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포스코와 박태준 회장님이 하시면 믿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마음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예, 그 마음이 제일 컸던 것 같고, 그렇지만 또 우려가 있는 거죠. 조금 이제 미안한 얘기지만 제일 많이 나온 대학 이름이 울산대학교입니다. 울산대학교처럼 되면 어떡하나. 예. 근데 사실은 이제 현대그룹도 포스코보다 당시에 컸고 대우그룹도 포스코보다 훨씬 컸는데 아주대학이나 울산대학이 포항공대만큼 성공하지는 못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될까 이런 우려를 불식하고 포항공대가 이제 굉장히 이제 성공한 거죠, 실질적으로. 근데 이제 포항공대의 성공 요인을 제가 이제 뭐 다른 사람이 한 건 아니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 어떤 게 있었는가 이렇게 보면, 처음에 이제 박태준 회장님께서 김옥일 학장님을 이제 총장님으로 선임하셔가지고 그 이제 교수님들을 리크루트해서 한 60명 교수님을 일단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을 리크루트하는 과정에서 어느 나라나 2%가 국가를 설계를 하고 지도를 하기 때문에 학력고사 2% 안에 있는 사람들만 뽑겠다, 이렇게 김옥일 총장님이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같이 왔던 60분 교수님들은 에이? 이 시골에 누가 오겠냐? 이래서 반대를 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김옥일 총장님은 이 배포가 있으셔가지고 한 명이라도 지원하면 그 학생 한 명 데리고 내가 학교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때 이제 박태준 회장님께서 김옥일 총장님의 뜻이 내 뜻이다. 한 명도 학생 안 와도 교수님들 다 세계적인 연구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할 테니까 김옥일 총장님 의견대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전국을 30바퀴를 돌았다고 그럽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도로 환경이 있는 건 아닌데,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입시가 시작했죠. 입시가 시작됐는데 김옥일 총장님도 큰 소리는 치셨지만 이게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라서
1시간에 한 번씩 와서 경쟁률을 확인하셨다고 그래요. 예, 근데 이제 금요일 날 6시에 땡 했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죠. 2.2대 1이 된 거죠. 예, 그 당시에 학력고사에 상위 2% 학생들이 2.2대 1의 경쟁률로 지원을 한 거죠. 이제 기적이 일어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땡 하니까 박태준 회장님께서 이제 번개를 해서 오늘 교수님들 모두 청송대 다 초청을 해서 식사 대접을 드리겠다고. 그래서 박태준 회장님하고 김옥일 총장님이 입구에 서서 한 분 한 분한테 인사를 하면서 악수를 하면서 정말 수고하셨다고.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물리과의 정성민 교수님한테 전해드렸는데 정성민 교수님이 우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야, 우리를 이렇게 생각해주는 리더십이 있으면 정말 목숨 걸고 한번 제대로 된 대학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끌어낼 수 있는 리더십이 있었던 거죠. 예, 그 열정. 예. 그 박태준 회장님께서 그렇게 그날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동문 교수들 모임에서 똑같이 박태준 회장님한테 들었는데 1980년대 초에 다 돈을 많이 벌었대요. 삼성도 돈 많이 벌고 현대도 많이 벌고 포스코도 많이 벌었는데 자기가 삼성하고 현대를 보니까 가장 똑똑한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들을 전략실에 두고 자기 이제 자녀들한테 회사를 물려주기 위해서 그 전략을 짜는데 자기는 대일 청구권 자금 가지고 한 이 국영기업을 가지고 그렇게는 못하겠다. 그러면 이 돈 가지고 뭘 할까 하면서 제대로 된 공대를 하나 만들어 보자 이런 말 생각하셨대요. 그러면서 전 세계에 60몇 군데 대학을 방문을 하셨대요, 직접. 그리고 이제 그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칼텍이라고 하는 학교에 가서 소수정예 학교를 보고 감동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칼텍, 포스텍 이렇게 이제 만드시게 된 거죠. 네. 그런데 그때도 밑에 있는 직원들은 포항공대 졸업하면 포스코에 들어가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포항제철대학교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찍고, 네. 그렇게 하면 교수하고 싶은 사람이나 기업하고 싶은 사람이 오겠냐. 오블리게이션 없이. 이거는 포항공대라고 하는 데는 포스코를 위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국가를 위한 거다. 이렇게 이제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이제 열정이 이제 있었고요. 두 번째 이제 열정은 그 김옥일 총장님 쪽에서 나온 건데 김옥일 총장님이 박태준 회장님을 찾아가서 이제 학생들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제 1년 정도 지나서 박태준 회장님한테 아니 박태준 회장님 노벨상 받게 해주신다면서 가속기 지어주세요. 약속을 지키세요.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포스코가 광양제철소를 짓고 있는 상황에서 광양제철소에 33조 원을 투자했거든요. 그래서 현금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500억을 떼가지고 전 세계 5번째로 방사간 가속기 3세대 가속기를 만든 거예요. 이 방사간 가속기는 이제 태양빛보다 1억 배 밝은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치 말고는 못 보는 것들을 신체 구조나 뭐 신소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장비고 이 장비가 당시 우리나라의 GDP로는 국가적으로는 만들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기업이 만든 최초의 가속기입니다. 이 가속기가 어떻게 이제 평가를 받는가 하면 우리나라 과학 기술을 20년 앞당겼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가속기가 들어옴으로써 포항공대가 명실상부하게 연구 중심 대학이 되는 상징이 됐고 그런 이제 기간이 된 거죠. 네. 이 당시에는 서울대 졸업생들이 포항공대 박사과정으로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이 가속기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제 실력 양성이었는데 저는 이제 87학번이고 제 친구들은 부산대학교, 뭐 서울에 있는 대학교 이렇게 해서 엄청 데모를 했어요. 근데 저희들은 엄청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숙제 중심 대학이냐. 저는 졸업 못할 줄 알았습니다. 영어 시간에 들어가니까 한국말 하나도 안 쓰고 뭐 숙제가 뭐가 나왔는지도 잘 모르겠고 물리 시간에 가니까 원소로 하니까 단어를 몰라가지고 교수님이 1시간 강의한 거를 밤새도록 해도 못 따라가겠고 그래서 제가 졸업 못하겠다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이 학부모 이제
입학식 전에 저희들이 강의를 먼저 했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손을 들고 우리 애는 졸업을 못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얼굴이 빨개진 적이 있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수석 졸업했으니까 정말 포항공대가 잘 가르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호주의 이 광산 회사, 국영 광산 회사입니다. BHS라고 하는 이 회사의 이제 과장이 처음에 포항제철소 만들 때 박태준 회장님하고 사인을 하신 분이에요. 예. 뭐 아무것도 없는데 사실은 뭘 믿고 일본에서 이제 기술하고 이렇게 이제 제공한다고 자본하고 제공한다고 하니까 그거 가지고 이렇게 사인해 주신 분이 나중에 사장님이 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박태준 회장님이 학교를 만든다고 그러니까 그럼 내가 뭘 도와줄까 해서 그러면은 장학금을 좀 내세요. 그래서 그 장학금을 가지고 제가 이제 카네기 멜론 대학에 대학교 3학년 때 그 교환학생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카네기 멜론 대학교가 우리나라로 보면 연고대 같은 데인 것 같아요. 이제 하버드나 MIT나 못 간 학생들이 이제 오는 학교 같은데 제가 가서 다 네 과목을 다 A를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느끼기에 포항공대에서 배웠던 어떤 전산 시스템이라든지 그 실험 실습이라든지 이런 게 카네기 멜론 대학교 가도 전혀 이제 제가 불편하지 않고, 영어가 조금 딸리긴 하지만 워낙 이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다 A를 맞아서 이제 자신감이 좀 생긴 거죠. 우리가 서양 문물을 받아들였는데 그 사람들도 별거 아니구나, 우리도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좀 했고, 그때 이제 같이 간 친구들입니다. 그때 이제 가기 전에 박태준 회장님하고 이제 이 친구들이 이번에 교환학생 가게 됐습니다. 이런 장학금을 받게 됐습니다. 해서 이제 그때 이제 간담회 했던 장면이고요. 그 제가 이제 제일 존경하는 이제 강인석 교수님인데, 강인석 교수님이 이렇게 유체역학 강의를 하시면 너무 저는 뷰티풀하다, 너무 아름답다, 강의를 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는 게 포항공대의 엄청난 큰 혜택이다. 저는 이런 교수님들의 자극을 받아서 그 텍스트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풀어봤어요. 그런 사람들이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포항공대 1회 수석 졸업하면서 전 세계 기계공학 그 학부 졸업생 중에 나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한 사람 없다. A+도 똑같은 A+가 아니다. 뭐 이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실력에 대해서 포항공대가 강조를 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외부에 나가서 선배가 없습니다. 제 친구도 삼성중공업에 갔는데 서울대 출신 박사랑 포항공대 출신 박사가 똑같이 있는데 이 애가 하는 얘기를 듣고 사표를 썼어요. 서울대 출신은 그 임원한테 실험실 선배인 거예요. 형, 나 다른 부서로 보내줘. 이 얘기를 듣고 사표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거 없이 성공하려고 그러면 실력 말고는 사실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두 번째 성공 요인이 포항공대가 엄청난 실력들을 길러서 외국의 학교에 가도 제가 전혀 부족함이 없었고, 그걸 뛰어넘어서 나는 그 누구보다 공부를 많이 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 시스템을 학교가 만들어준 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세 번째는 이제 시대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현대 중공업 그룹이 만든 울산대학교나 아주그룹이 만든 그 대우그룹이 만든 아주대학교에 비해서 포항공대가 훨씬 성공했던 그 비결이 뭐냐? 이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인력을 배출해서 국가에 컨트리뷰션 하는 그 교육 철학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1950년대, 60년대는 문맹이 80%였어요. 그 당시에 이승만 정권은 40%가 1년 예산의 40%가 미국 원조를 받으면서도 초등학교를 의무 교육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일제시대 때 열심히 해서 돈 번 사람들 우리가 친일이라고 안 할 테니까 그 돈 가지고 학교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당시에 일제시대 때 가장 똑똑했던 사람들이 그 이제 사범대학교를 가서 선생님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제일 엘리트가 선생님들이에요. 그 힘을 가지고 문맹을 다
탈출을 한 거죠. 네, 엄청나게 잘하신 거고 1970년도에 들어오니까 이 미국이 이제 철수한다, 미군 철수한다 그 이슈가 이제 벌어져서 이제 이 자주 국방을 해야 되는 이슈가 된 거죠. 소련하고 중국이 같은 이제 이 친구인 줄 알았는데 국병 분쟁이 일어나서 미국이 이 기회에 소련에서 중국을 떼내야 되겠다고 핑퐁 외교를 하고 그 여파로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화력이 제일 그 화약고였던 베트남에서 우리가 철수하자. 그러면서 한반도에서도 우리가 철수하자. 이렇게까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자구책으로 북한은 주체 사상을 만든 거고, 네. 남한은 대한민국은 유신을 통해서 중화공업을 해가지고 자주국방을 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중화공업을 한다고 하니까 원리를 모르는 중후장대한 장비들을 이렇게 사가지고 들어오는데 그걸 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정희 정권 때 전자공고를 만들고 기계공고 만들어서 그런 기능공들을 배출을 했어요. 군대 혜택도 주고 그 이제 기능올림픽에 가서 금메달 받으면 9시 뉴스 톱으로 나오고 서울 시내에서 퍼레이드도 하고 그래서 잘 한 거죠. 그리고 80년대가 되니까 이 원리를 모르는 거를 국산화를 해야지 이제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때 포항공대가 연구중심 대학을 해서 이런 인력들을 배출하겠다는 게 시대정신에 맞은 거예요. 그래서 가속기도 짓고 하니까 서울대 카이스트가 포항공대 하는 게 맞다. 정부에다가 BK 프로그램, 대학원 지원하는 프로그램 만들어 달라 해서 따라와 주니까 리더십이 생긴 거죠, 포항공대가.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그런 이제 새로운 인력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 이런 시대 정신에 맞는 교육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운 게 포항공대가 성공했던 거고, 이 포항공대 권학 이념에 보시면 인류, 국제적, 뭐 세계 이런 단어들이 꽤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태준 회장님께서는 이 정신적인 그릇이 엄청나게 크셨던 거예요. 대우가 투자를 하니까 이 대학을 통해서 대우그룹이 뭔가 베니핏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교육 가치가 자꾸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가 왜 열심히 해야 되지? 이렇게 되는데 박태준 회장께서는 교육 가치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간섭을 하는 거죠. 김문길 총장님이 당신은 투자만 하고 하지 마라. 30년 있으면 포항공대가 포스코 먹여 살릴 거다. 뭐 이런 거를 이제 바이하신 거죠. 그거를 이제 그대로 하셨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시대 정신이 있었고, 본질에 충실한 순수한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포항공대의 그 이미지 중에 하나가 순수하다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순수하다는 거는 박태준 회장님으로부터 온 건데, 이 박태준 회장님께서 이 순수함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모을 수가 있거든요.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이 이게 그 이용당하기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이미지가 있고, 이런 이미지가 저는 계속 잘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고, 이게 이제 박태준 회장님께서 박정희 대통령이 정치 방파제를 막 막아줬어요. 뭔가 이렇게 그 포스코가 40조를 매출을 하는데 그 중에 30조를 물건을 사옵니다. 그러면 얼마나 거기에 이권 관계가 많겠습니까? 그걸 다 막아주셨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신 거죠. 그 방파제가 사라진 거예요.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인이 그렇게 해서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YS 때 이렇게 이제 일본에 망명을 가졌죠. YS가 찾아왔다고 그럽니다. 광양 제철소에. 그래서 선거 본부장을 맡아달라. 그렇게 해서 박태준 회장님이 그럼 당신의 국정 철학이 뭐냐? 당신의 비전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대답을 별로 못 해가지고 15분 만에 회담은 결렬됐다고 그래요. 자기는 그런데 에너지 쓸 수 없다.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은 그 자리에 5시간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신문 기사가 5시간 동안 상교 철회를 했는데 안 됐다. 이렇게 난 거죠. 그래서 박태준 회장님이 자녀들 다 불러 모아서 나는 너희들을 보호해 줄 수 없다. 뭐 앞으로 세무조사가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각자 도생해라. 하고 이제 본인은 일본으로 망명을 가게 되신 거죠. 근데 이 망명 가서 이제 다시 돌아오셔서
이제 보궐선거 해가지고 국회의원 되시고 나중에 총리까지 되시는데 그 시작점이 이제 저희들이 포스텍의 명예 동창 회장으로 이렇게 추대를 하면서 돌아오시게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동문들이 박태준 회장님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이제 많이 하셨고 사실은 학교나 포스코는 그 정치적인 이 영향을 우려를 해서 그런 걸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은 순수하니까 이걸 하게 된 거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포스텍에서 이제 제가 배운 거는 열정, 그다음에 실력, 그다음에 시대 정신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도 이 시대 정신이 어떻게 됐느냐. 그다음에 순수함 이런 것들을 이제 씨앗으로 가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포스코에 대한 정체성을 좀 고민을 하는 계기가 좀 필요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가가 일단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뭘 해야 되냐. 그게 이제 핑퐁 외교고 자주국방인 거죠. 그런데 이게 그 자주국방을 하기 위해서 중화공업의 핵심이 뭐냐? 철이라는 거죠. 그 나라의 철 생산량이 그 나라의 국력이라고 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롯데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한테 우리가 일본에서 철강 기술을 공급받기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철강 산업할 기회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현대 자동차 쪽에서도 우리가 자동차를 하니까 철강 기술 중에 최고급 기술은 자동차 강판 기술인데 수직 계열화할 수 있도록 우리한테 기회를 달라 이렇게 했지만 이제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이거는 공공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해야 된다 해서 국가가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키스트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이제 국가과학기술원 그 유일한 국가 출연 연구소가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가서 펀드레이징을 하고 박태준 회장님은 오너가 아니지만 정치적인 방파제를 해서 오랫동안 경영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저는 그걸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하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만든 게 포스코다. 포스코는 포함 게 아닙니다. 포스코는 우리나라 전체 우리 민족의 거라고 이제 우리나라 전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나라는 뭘 해야 되는지 총동원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당시에 우리나라 1년 예산이 2,500억 원이었습니다. 포항제철소 만드는데 1,500억, 경부고속도로 만드는데 500억. 그러니까 메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국가의 전환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웅대한 그런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리더십이 있었던 거죠. 그거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있었던 게 우리나라의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과거는 요까지 하고 이제 미래에 이제 저도 그런 씨앗을 가지고 현장에 갔지만 사실은 현장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벤처 기업 해가지고 청운의 품을 꿈고 가족들 데리고 미국 갔는데 6개월 동안 월급이 없고 그냥 교회 가서 2달 동안 울었습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 한국에 있으면 뭐 친구나 아는 사람한테 부탁이라도 하지만 미국 가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제 박태준 회장님, 김옥일 총장님 이런 분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과연 저분들은 어떻게 해서 포항제철소도 성공시키고 다 실패한다고 미국 실패한다고 그러고 서독도 실패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성공을 시켰을까? 근데도 다 안 된다고 지방에서 무슨 그런 대학을 한다고 했는데 또 성공을 시켰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을 성공시키면 초일류 대학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박태준 회장님. 대학을 성공시키면 포스코보다 더 큰 기업을 만들 수 있다. 이게 이제 김옥일 총장님 생각이에요. 저도 미국 가서 보니까 MIT의 동문기업 시가총액이 2,500조 원. 우리나라 전체 시가총액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세계 9위권 경제력이라고. 스탠포드 대학은 세계 7위권 3,500조라고. 그래서 연구중심 대학 다음에는 이 벤처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겠다. 포스코가 포항공대의 공학교육의 성공 지표가 뭐냐. 이 김옥일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포스코보다 더 큰 기업이 나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된 거죠. 현실의 어려움들과 이제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 연구라는 거를 이제 하지 않습니까? 포항공대도 연구 중심 대학인데 연구가 이제 시대마다 이제 정의가 조금씩 다른데 지금의 연구에 대한 그 이제 정의는 미래 먹거리입니다. 예. 그런데 연구를 해서 학생 배출하고 논문만 써서는 이건 미래 먹거리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기술 이전이 돼야 되고 창업이 돼야 되는데 그걸 전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나라가 어디냐? 그게 미국이 만들어 놓은 벤처 생태계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도 이제 벤처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 근데 이제 이거를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2011년에 전 세계 7번째로 1조 달러 무역국이 됩니다. 예. 엄청난 거죠. 그때 전 세계의 그 25%의 땅을 가지고 있던 대영 제국을 넘어서 대한민국이 세계 7위가 됐다. 아프리카 54개국의 전체 GDP를 넘어선 적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는 정말 전 세계 어떤 국가도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한 거죠, 실질적으로. 근데 그 당시에 그 농수산품 말고 제조업 기반으로 전 세계 무역액의 85%를 차지하고 있던 7대 제조업이 있습니다. 그걸 모두 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5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미국하고 독일하고 한중일인 거죠.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나라가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 15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럼 지금은 어떠냐? 유럽은 전 세계 GDP의 40%를 넘게 차지하고 있다가 지금 20% 초반대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GDP 기준으로 보면 유럽이 망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아가 15%에서 이제 40%로 올라온 거고 미국은 계속 26%, 27%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도 5만 불까지 갔다가 지금 재작년에 우리나라랑 1인당 국민소득이 역전이 됐습니다. 근데 미국을 보면 1조 달러 넘는 이상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9개가 있습니다. 뭐 전 세계 12개지만 이제 9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2개를 빼고 7개는 다 벤처로 시작한 거예요. 그걸 매그니피선트 세븐이라고 그래요. 네.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회사들입니다. 그런데 유럽하고 일본은 그런 회사를 못 만들어내요. 여전히 루이비통 수출하고 BMW 수출하고 토요타 수출하지 이상하게 미국이 만들어 놓은 그 빅텍이라고 하는 혁신 기업들이 안 나오는 거죠. 네. 왜냐? 벤처 생태계를 못 만든 거예요. 네. 반면에 우리나라랑 2만 불 초반대에서는 비슷하게 갔던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3만 5천 불 하지만 이스라엘 5만 5천 불 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왜 그러냐? 벤처 생태계를 통해서 더 부가가치 높은 걸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생태계라고 하는 게 만들기가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예, 그게 만들기가 쉬우면 유럽하고 일본이 왜 못 만들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방 소멸 이슈도 있고 인구 절벽도 있고 복지도 계속 해야 되고 국방도 해야 되는데 이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 돈은 기업에서 나오는 거죠. 잘 사는 나라하고 못 사는 나라의 차이는 잘 사는 나라에 가면 기업이 있고 못 사는 나라는 기업이 없어요. 정치인들, 교수들 다 공부 많이 했습니다. 못 사는 나라가 더 똑같아요. 네. 그래서 미래 경제를 보면 미래 기업들은 미래 CEO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미국을 보면 벤처기업 CEO들을 우리가 배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한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해야 되는 일이 뭐냐? 20, 30대 청년 벤처기업가들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중앙정부, 지방정부, 포스텍, 서울대, 카이스트, 포스코, 삼성, 현대 이 모든 에너지를 총동원해서 다시 20, 30대 청년 기업가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벤처해서 투자받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삼성이나 포스코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돈이 없을 때 독일의 서독에 갔던 광부들, 이 시체 닦는 간호사들의 인건비를 기반으로 차관을 빌려와서 대성 부른 기업에 준 거고 또 수입도 박아가지고
우리나라의 모든 힘을 총동원해서 만든 게 삼성이고 현대고 포스코고 이런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들 또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모든 에너지를 총동원해서 차세대 벤처기업가들을 키우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쉽게 나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랬으면 왜 유럽하고 일본이 못했겠습니까? 그런 마음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마음을 가장 먼저 모델로 만들 수 있는 데가 저는 포항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포항은 저는 어떤 일을 했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혁신을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우리가 혁신 세대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직원들하고 동문들하고 박대전 회장님 이제 현충원 성묘도 가고 생가도 방문하고 마음에 이제 준비를 하면서 만들어낸 단어가 다시 태어나는 박태준입니다. 우리가 다시 박태준이라는 그 영성을 가진 그 정신을 가진 분이 다시 포항 땅에 나오게끔 하자. 이미 포스텍 출신들은 어마어마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도 하고 차관도 하고 여기 지금 대법원 판사 이수견 판사도 포항공대 이 친구가 이제 1회 수석 입학한 친구입니다. 실질적으로 양자 컴퓨터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그래핀 스퀘어 해가지고 이제 서울대 교수님이 지금 포항에 내려와 있는 분입니다. 하승철 대표라고 해서 지금 35개국에 이제 가스 센서 수출하는 친구도 있고 박찬호 대표라고 해서 긱불 만들어서 이제 이 과학 영상을 통해서 100만 유튜버가 된 친구도 있고 굉장히 젊고 아직도 학부생이에요. 아직 졸업도 안 했어요. 그다음에 SF 작가로 우리나라에 제일 유명한 김초엽 작가도 있고 야놀자 좀 아십니까? 거기에 이제 파운더로 지금 100억 이상의 이제 이 자산을 갖고 있고 노벨상 이번에 후보 25명에 선정이 된 이 노준석 교수도 있고 우리 그 포항공대에서 제일 처음 1조 넘는 이제 기업을 일군 성영철 교수님도 있고 엄청난 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하나로 뭉쳐지는 힘을 아직 우리가 정확하게는 못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엄청난 2만 명이 넘는 재원들이 있고 포항공대에서 박사 받은 사람의 4분의 1, 4명 중에 1명이 교수를 합니다. 지금. 그 정도로 포항공대의 이 연구 그 교육이라고 하는 게 탁월하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포스코가 성공을 해서 2조 원을 투자를 해서 포항공대에 캠퍼스를 만들었어요. 3세대 가속기가 3,500억이고 4세대 가속기가 4,300억. 4세대 가속기는 3세대 가속비보다 또 1억 배 더 밝은 빛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반도체 공정센터가 2,500억입니다. 그 세 개만 합쳐도 1조가 넘는 연구시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최대 규모고 전 세계에서도 스탠포드 대학 다음으로 대학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는 두 번째로 큰. 여기에서 연구를 하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벤처 생태계를 만들어야죠. 이거를 제가 포항공대에서 8년을 책임자로 있었고 포스코에서 5년을 책임자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생태계라고 하는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포스코가 우리가 2차 전지 하겠다, 2차 전지 관련된 기업에 우리가 투자를 하자 이렇게 해서 포스코 중심으로 하면 그게 생태계가 안 됩니다. 생태계나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는 독립적인 기관들이 공동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누군가가 컨트롤하려고 하는 순간에 안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 예를 이제 롯데마트, 이마트하고 쿠팡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롯데, 이마트는 밭대기로 대량으로 가지고 오고 아니면 해외에서 고등어를 대량으로 사와서 1+1으로 대량으로 판매하는 거를 평생 연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리더십이 됩니다. 근데 쿠팡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을 다 분석을 해요. 당신 이 물건 떨어지지 않았냐? 다시 주문하면 우리가 싸게 해주겠다. 이런 신상품 당신들이 좋아하지 않냐? 그래서 개인을 분석해서 그 개인이 있는 곳에 물류센터를 만들어서 배송을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롯데나 이마트의 임원들이 쿠팡을 이해를 못합니다. 똑같은 원리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포스코는 100조의 자산이 있고 80조의 매출을 가지고 있고 80개국에 180개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통해서
당신네 기업이 포스코보다 더 큰 기업이 되는 아이디어를 달라. 이게 이 주체가 역전되는 거죠. 포스코가 주가 아니라 벤처기업이 주가 되는 거죠. 우리가 도와주겠다. 포항공대에 엄청난 연구 자원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당신네 기업이 더 잘 되는 걸 얘기해달라. 경상북도하고 전라남도에 가장 큰 공장을 가지고 지자체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걸 통해서 당신네 기업이 더 잘 되는 걸 가지고 이해해달라. 또 벤처 생태계를 통해서 당신네 기업이 더 잘 되는.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모아서 공통적인 거를 이제 인프라로 만들고 프로그램 만들고 개별적인 걸 도와주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 생태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이게 기존의 포스코 그 임원들이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해를 못합니다. 왜? 그렇게 안 살아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포스코가 지금의 포스코가 되기까지 엄청난 혜택을 받았다. 우리가 당신들한테 청년 기업가들한테 그걸 되돌려주겠다. 제가 포항공대 동문들을 다 찾아갔습니다. 500명 넘는 동문들 찾아가서 설득을 하는 거예요. 왜냐? 이게 한 기업이 개인기로 크는 게 아니라 어떤 시스템으로 해서 이런 기업이 계속해서 나오기 위해서는 어떤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고 정신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나는 이걸 왜 하려고 하냐? 질문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포항공대에서 배운 게 뭐냐? 지식이라는 거는 어느 대학에나 가서 배울 수 있다. 그럼 박태준 회장님의 그 정신세계 아니냐? 나라 사랑하고 새로운 거에 도전하고 본질에 충실하고 순수하고. 그래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포스코보다 더 큰 기업을 만들면서 박태준 회장님 정말 좋은 학교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는 걸 좀 증명을 해드리자.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포항공대 정신을 후배들한테 물려주는 게 초창기 혜택받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아니냐. 이게 감동이 되니까 나도 동참하겠다 해서 300개, 500명이 모인 거예요. 모여보니까 300개 기업이 있고 그중에 상장한 기업이 30개가 있고 50%는 IT 기업이고 30%는 바이오 기업인데 포스코는 이런 환경을 통해서도 IT 바이오 사업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포스코한테 왜 못하냐? 전략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럼 박 교수가 와서 해봐라. 이래서 제가 이제 포스코에 들어가게 된 거죠. 제가 그 5년 동안 그렇게 이제 이 생태계를 만들면서 한 결과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포항공대 캠퍼스인데요. 여기 50%는 여기 초창기에는 요만큼만 있었습니다. 캠퍼스가 50%는 이제 포항공대고 50%는 포스코 연구소로 해서 산학 협력을 할 수 있게끔 설계를 박태준 회장님 하셨어요. 이게 저는 이제 엄청 해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가속기가 여기 있죠.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가 기초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포스코는 뭐 하냐? 실용화 연구를 해줍니다. 학생들이 조금 만든 거를 크게 만들고 자동화를 해주고 이런 걸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포스코가 또 뭘 가지고 있는가 하면 100만 톤의 커머셜 플랜트 만들기 전에 100분의 1로 줄여서 10,000톤짜리 파일럿 플랜트를 먼저 하고 이게 성공하면 10배로 올려서 데모 플랜트를 하고 또 성공하면 10배로 올려서 커머셜 플랜트로 하는 A, B, C 이렇게 3단계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이 첫 번째 제일 작은 10,000톤짜리 파일럿 플랜트는 연구라고 그래서 포항공대 캠퍼스 안에 8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포스코 연구소가 조업, 안전, 환경, 스마트 팩토리 팀이 있어서 이거를 오퍼레이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벤처 기업들하고 같이 방문을 하니까 우리도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공장 지은 경험이 없으니까 포스코 첫 번째 공장을 좀 지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에 제조 인큐베이팅 센터라고 해서 공장을 만들어주는 걸 저희들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초 연구도 하고 실용화도 하고 체인지 오브 그라운드에서 창업을 하고 또 공장까지 만들어주는 그 포스코 펀드로 투자를 해주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해외 마케팅도 해주는 이런 전체를 가지고 있는 캠퍼스는 전 세계 여기가 유일합니다. 저도 많은 데 가봤는데 지금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그젬플인데 사람들이 오래 사니까 인공장기 이제 장기가 이제 망가지니까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 교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인공장기를 만드는 거예요. 인공장기의 핵심 기술은 이 세포를 바깥에 떼도 안 죽게 하는 그걸 바이오 잉크라고 그래요. 바이오 잉크 기술이 이제 핵심인데 이 장진아 교수님이 학생들하고 만드는 거예요. 만들었는데 2주 동안 0.5g 만듭니다. 이게 한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포스코가 이 기술을 좋게 봐가지고 2년 동안 10억의 연구비를 넣어서 전자동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생산성이 50배 향상됐습니다.
여기에서 창업하는 거랑 여기에서 창업하는 거는 레벨이 틀린 거죠. 예. 그래서 창업을 해서 작년에 대한민국 벤처 대상을 받았어요. 예. 지금은 제일 초창기보다 생산성이 한 200배 정도 올랐다고. 그래서 앞으로 이 기업이 잘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설날 때 부모님한테 기를 선물하시죠. 뭐 간을 선물하시죠. 이런 이제 시간, 그런 이제 시대가 온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노준석 교수님 그 노벨상 후보가 됐다고 하는 노준석 교수님 기술인데 이 투명 망토를 만드는 메타 물질이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게 빛이 이렇게 파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굴절을 이용하면 렌즈 두께를 줄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이 나노 구조체로 이렇게 만들어서 회절과 반사를 이용하면 이 표면을 타고 빛이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투명하게 안 보이게 만드는 건데 이 기술을 이용하면 렌즈의 두께를 1000분의 1, 10,000분의 1로 줄일 수 있어서 모든 광학 부품의 초소형화를 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이에요. 예, 그래서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구글이 300만 불 연봉 주겠다, 실험실 다 사겠다고 제안을 받을 정도로 글로벌 리딩 이제 연구를 하는 이제 우리나라 넘버원 연구하는 교수님이죠. 포항공대에 있다는 것도 큰 자랑이고 지금 박사과정이 60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화공과나 기계과 졸업한 그 학생들이 다 노준석 교수님 밑에서 박사학위 하고 싶다. 만약에 이게 상용화가 되면 전부 다 노준석 교수님 제자들이 다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 실험실이 하는 거는 요게 만들어 보면 엄지손가락만큼 만들거든요. 이거 가지고는 이제 대량 생산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포스코가 일본에서 220억짜리 이제 리소그래피 장비를 사와가지고 12인치 웨이퍼 사이로 전 세계 최초로 대량 생산 성공합니다. 그게 나노 머티리얼스라고 하는 제일 좋은 잡지에 이렇게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그 일본의 리소그래피 장비 파는 회사는 5년치 물량을 다 확보했습니다. 그 논문이 나가고 전 세계에서 그 업체에다가 다 전화가 와가지고 그 논문이 그런 이제 힘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기술을 이제 2019년에 다보스 포럼에서 미래 10대 기술로 선정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도 아직은 사이언스다, 엔지니어링이 안 돼서 대량 생산이 안 된다 하는 커멘트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포스코가 20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이 기술을 해서 논문을 쓴 게 23년입니다. 재작년입니다. 근데 작년에 스웨덴에서 연락이 왔어요. 실험실을 구경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 노준석 교수님 실험실을 스웨덴 노벨위원회에 와서 다 보고 갔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이 노벨상을 주는 프로세스가 이 분야의 25명 최고 이제 25명 이제 그 사람을 선정을 하거든요. 이 25명이 지금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노벨위원회가 일어나고 그러면 향후 5년 안에 노벨상을 줄 거냐 안 줄 거냐 이제 선정해서 노벨상 줄 거라고 그러면 그 25명 중에 2-3명이 받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이 엄청난 일을 한 거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포스코가 이것도 도와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노준석 교수님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실용화가 되고 나면 창업을 해야 되니까 인큐베이팅 센터도 여러분들 이제 이 테라로사에 있는 체인저 그라운드 아시잖아요. 그래서 포항에도 있고 광양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실리콘밸리, 유럽에 이렇게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해외까지 가자 이렇게 이제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소부장 아까 이렇게 제조 인큐베이팅 센터에 대해서도 이 바이오앱이라고 하는 회사는 식물의 씨앗에다가 단백질을 주입해서 식물을 키우면 이 단백질이 같이 이제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추출하면 식물 기반으로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식물 공장이 되는데 이 식물 기반의 단백질이 이 독성이 적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돼지 백신을 만들었는데 근데 이제 생명과 교수님이 그런 기술은 만들지만 이거를 조도, 습도, 온도를 컨트롤하면서 이 식물 공장을 만든 기술은 없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 포스코가 식물 공장을 만들어주고 지분의 2.5%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서울대학교 홍병희 교수가 하는 그래핀 스퀘어는 그 구리를 800도로 이렇게 올려서 이제 그래핀을 만들고 나면 이 구리를
산으로 녹여서 없애버려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환경팀이 들어가서 리사이클을 해서 이제 원가를 30% 줄여줍니다. 예, 이 벤처기업이 모든 걸 갖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걸 다 할 수 없는 거를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중기부가 이건 너무 좋은 개념이라 그래서 중기부 100억을 내서 지금은 이제 10개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이제 거를 내년에 이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미국의 벤처 투자자들, 이스라엘의 벤처 투자자들이 다 보고 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한국이 제조도 잘하고 이런 개념이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미국, 이스라엘의 제조 기반 벤처 기업들을 포항으로 좀 데리고 오고 싶다. 이렇게 할 정도로 이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아이디어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 예인데 아까 이제 그 식물 기반의 이제 단백질을 만드는 이 기술은 생명과의 황인환 교수님 만드신 기초 기술을 가지고 리스트가 이제 공장을 만들어 준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잘 돼가지고 백신 개발 성공해서 러시아 그 캐나다 이런 데서 수출 의뢰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기업이 수출팀이 없으니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이제 50억을 이 기업에 투자를 하고 수출을 대행해주는 이게 이제 좋은 이죠. 근데 이게 하나의 기업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런 기업이 계속 나올 수 있게끔 시스템을 이제 저희들이 만들어 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용화도 하고 포스코의 미래 사업으로 유니콘 후보 기업을 해서 포스코가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하고 또 공장을 만들어 준다니까 수도권에서 공장들도 내려오고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대학교나 키스나 이런 데서 우리도 해달라 이런 이제 요청이 온 겁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총장님이 이 바쁜 분이 포항에 왜 오셨겠습니까? 포항에 보직 교수님들하고 한 20분 같이 오셨어요. 그래서 다 보셨어요. 포항공대 캠퍼스의 벤처 생태계 다 보시고 이 대전광역시에서 전략을 만드는 전략실장님이 공무원들하고 같이 왔어요. 다 보셨어요. 똑같은 얘기를. 서울대학교에 지금 필요한 게 포스코고 포스코의 실용화 연구소 분소를 서울대학 캠퍼스에 좀 만들어 달라. 대전의 미래가 포항에 있는지 몰랐다. 우리가 땅하고 예산하고 줄 테니까 리스트 대전을 포항 좀 만들어 달라. 다 똑같은 거죠. 우리가 기초 연구 잘하는데 실용화를 해서 공장을 만들고 이런 거는 포항공대 포스코만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한테도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해서 확장성이 있는 거죠. 포스코가 철을 만들어서 전국에 산단도 만들고 교량도 만들고 철도도 만들고 한 것처럼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이게 좋은 모델이 돼서 서울대도 바꾸고 카이스트도 바꾸고 삼성도 바꾸고 현대도 바꿔서 우리나라 전체가 혁신 벤처 생태가 돼야지 성공하는 거죠. 그래서 포항공대의 기술을 가지고 포스코가 성공을 해서 자회사를 만들고 유니콘이 만들어지면 포스코는 모든 신사업을 할 수 있는 플랫폼 기업이 됩니다. 그 단지 포항공대 기술뿐만 아니라 서울대, 카이스트 외국의 기술들도 흡수를 할 수 있고 이걸 통해서 포스코가 삼성을 추월해서 다시 1등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포항공대도 서울대나 카이스트를 추월해서 다시 1등을 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이 포항 땅만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게 아니라 포항이 전국의 철을 주면서 근대화에 했다고 하는 우리나라 전체를 아우르는 애국심이 있었어요. 지금은 경주하고도 협력을 못하겠다. 구미하고도 협력을 못하겠다. 굉장히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발전이 안 돼요. 이 포항 땅이 다시 우리나라 전체, 전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그런 비전과 그런 마음들을 만들어내야지 다시 성공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해보니까 이 포항에만 이제 이게 기업들, 졸업 기업들하고 하면은 훨씬 더 많고, 이런 이제 근무 인원들. 이게 이제 24년 1월 달 현재지만 졸업 기업들도 꽤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사실 좀 더 많고요. 이게 기업 가치도 거의 2조 정도 되고, 투자도 지금은 3천억이 넘었다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펀드도 저희들이 4천억을 출자를 해서 2.8조 원에 되는 거를 25개 만들었는데요. 처음에 이거를 이제 할 때 다 전화가 와서 포항에 5천억 투자하는 거죠. 강양에 5천억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능력이 있고
그 가치가 있으면 해외까지 보내주겠지만 포스코가 면장갑까지 빨면서 힘들게 번 돈을 가치 없는 기업에 우리는 투자를 못하겠다 그랬고 엄청 싸웠습니다, 사실은. 근데 포스코가 직접 투자를 하지 않고 간접 투자를 해서 제일 좋은 VC들한테 줬어요. 그래서 포항에 있는 기업하고 제일 좋은 VC하고 연결을 하면, 투자자들하고 연결을 하면 성공 확률이 15%입니다. 비슷한 분야의 10개, 20개 벤처 기업 중에 1등만 투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에 수익률이 17%고 지금 4천억이 7천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 포항에 있는 기업들도 우리가 이렇게 포스코에 기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력을 길러서 포스코 펀드에 투자를 받자. 그래서 제가 이런 그 VC들한테 투자를 못 하더라도 투자 받기 위해서 코칭을 해줘라.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수준을 높이는 거죠. 네. 그런 일들이 이제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 깜짝 놀랐는데 수도권에서 58개 기업이 내려왔습니다. 사실 더 많이 내려올 수 있었는데 그 당시에 포스코와 포항시가 이제 갈등이 심해가지고 뭐 이제 그 포항역에 가면은 뭐 빨간 글씨가 있고 해서 사실 돌아간 기업도 꽤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58개 기업이 내려와서 12개가 본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7개 공장이 만들어지면서 300개 일자리가 이 기적인 거죠. 이 지방 소멸 시대에. 그래서 뭐 대통령실, 국회, 과기부, 중기부, 교육부, 산업부가 다 와서 보고 지자체도 제주도까지 해서 다 보고 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른 지역에도 이제 확산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그 그래핀 스퀘어도 수도권에 이제 서울대학교 교수니까 수도권에 있다가 본사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철강 단지처럼 그래핀 밸리를 만들어서 포스코보다 더 큰 분야를 한번 개척을 해보겠다. 그 유로메카도 협동 로봇을 하는 그 제 1년 후배인데 그 친구도 공장을 내려오고 본사도 곧 옮긴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로봇 생태계를 만들겠다. 그래서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근데 포항공대에서 나온 친구들이 포스코보다 더 큰 기업을 꿈꾸고 글로벌 기업을 꿈꾼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좋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있는 분들이 이분들이 올 때 환영하고 더 도와주고 또 여기 있는 기업이 서울 가고 해외 갈 때도 박수 쳐주고 그래야지 또 다시 내려올 수 있고 포항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큰 기업이 되라. 큰 기업이 돼야지 포항에도 베니핏이 있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지방시대에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포스코, 포항공대 같은 어느 지역에도 우수한 연구기관들이 있고 또 포스코처럼 대기업이 다 연결이 돼 있다. 대구는 삼성이 있고 광주는 이제 현대자동차가 있고 대전에는 SK가 있고 다 있거든요. 그래서 벤처 생태계를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쓰는 연구비가 실용화가 될 수 있게끔 외부 투자도 중요하지만 내부의 인력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지방시대 통해 가지고 지역 경제 활성화의 방안으로 해서 뭐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을 쓰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미르치과의 노충 원장님이 본인은 그 포항에 있는 27개 고등학교에 15년째 계속해서 다 100만 원씩 이 장학금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보고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서 제가 미래의 혁신 세대를 길러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본인이 이제 그 장학금을 주는 학교에 학생들이 그 장학금을 받고 벤처 스쿨에 들어가서 포항공대의 세계적인 교수님들하고 세계적인 그 벤처 기업을 꿈꾸는 이 벤처 기업가들을 통해서 그런 마인드를 전수를 받자. 미국도 카우프만 재단 같은 데가 초, 중, 고등학교 때부터 기업가 정신 교육을 하거든요. 이게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미래의 씨앗을 심는다고 생각하시고 하십시오. 그리고 이 포항 땅에 정말 세계적인 그 교수님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고등학생들이 이분들을 만나볼 기회가 없지 않냐. 그럼 그런 기회를 만들고 여기 벤처스쿨에 있는 학생들이 체인저 그라운드에 가가지고 방문도 하고
양자 컴퓨터 실험실도 가보고 가속기도 가보고 그래서 이런 이제 이 영향력을 받아야 되지 않냐. 제 아들도 둘째 아들도 제가 그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제 VC 교육을 한번 받았을 때 가족들이 같이 갔는데 거기에 투자 설명회 가면 딱 3분 줍니다. 둥둥둥둥둥둥 음악이 나오면 막 쫓아가서 나는 이런 기술 가지고 전세계를 바꾸고 싶은데 저한테 투자를 해주세요. 뭐 이러는데 우리 애가 그걸 보고 감동을 했어요. 네. 그런 감동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실질적으로. 네. 그런 일들도 이제 지금 하자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이제 이런 일들을 하려면 저는 대학 교수도 10년을 했었고 포스코 가서 임원으로도 5년을 했는데 난프로핏하고 프로핏은 정말 하늘과 땅차입니다. 양쪽을 다 이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양쪽을 다 이해를 해야지 벤처 생태가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저를 보면 양쪽에서 월급을 다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포항공대 안에 산학협력연구소를 만들어서 포항에 있는 포스코 관련된 박사 연구원들 500명을 거기다 다 넣고 포항공대 교수님 중에 한 60분 정도가 포항 포스코랑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그 실험실도 들어가고 공간의 한 20-30%는 벤처기업들 넣어서 그 안에서는 일반 대학교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스마트 팩토리 데이터를 자유자재로 쓰고 대학에서는 도저히 가지고 있을 수 없는 컴퓨테이션 파워, 상상을 할 수 없는 컴퓨테이션 파워를 활용하고 그래서 포항공대 교수님 중에 10%, 20%는 포스코에서도 월급을 받고 포항공대에서 월급을 받아서 양쪽을 다 이해하는 사람을 만들고 또 포스코의 연구원들도 일부는 포항공대 교수라서 양쪽의 월급을 다 받아서 양쪽을 다 이해하는 사람들을 만들어서 포항 땅에 이렇게 오면 교수도 하고 연구도 하고 창업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융합적인 시스템을 앞으로 만들어 가야지 그런 인력들이 배출된다. 이게 서울대하고 삼성전자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뿌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거를 성공시켜 놓으면 이거를 카피하는 건 훨씬 더 편한 거죠. 그래서 우리 포항이 사명감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해서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서울대도 탈수도 삼성도 현대도 바꿔서 우리나라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그런 플래그가 우리가 롤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나 하는 게 이제 제가 이 지난 13년 동안 경험하면서 만들어낸 생각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